자, 미리 와 있는 친구들 먼저 좀 출석 불러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우리 55분부터 시작이긴 한데 온 친구들 먼저 좀 체크해 볼게요. 권다빈, 네. 권민재, 네. 김다솜. 다솜이 아직 안 왔고, 민정이, 김민정, 김예원, 네. 김재성, 네. 김태현, 네. 조한나, 네. 박규리, 네. 박상윤, 네. 박종인, 네. 석가희, 네. 성현태, 연태는 없고, 송지영, 네. 신석주, 네. 네, 옥수정, 네. 유병곤, 네. 윤서연, 네. 이석주, 네. 이예은, 네. 이예지, 네. 이해찬, 네. 이유빈, 네. 이창우, 장혜림, 혜림이 아까 들어오지 않았나? 혜림이 있어요? 조아름, 잠시만요. 최하준, 네. 하지호, 한상준, 네. 상준이 있고 지호가 없었죠. 혜림이는 저기 내가 온 거 보고 출석 체크는 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저기 마이크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혜림이 내 말 들려요? 오케이. 자, 출석 불러봤고요. 우리 29, 마이크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나한테 안 들려. 여기는 잠시만, 음소거 해제 요청. 다들 이제 마이크 켜고 화면도 켜주세요. 자,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은 317에서 보도록 할게요. 317에서 보는 걸로 하고, 여기 책상에 지금 한 24개 정도 있는데 몇 개만 더 배치를 해서 우리 총 29명이니까 317에서 볼 수 있게끔 다른 강의실 지난번처럼 좀 섭외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수업이 있어요. 다 수업이 있고 그래서 어려워서 그냥 우리 317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10시에 시험 시작할 거니까 그 전까지 미리 와주세요. 미리 와서 시험 볼 수 있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남학생들 우리 괜찮으면 조금만 일찍 와서 옆 강의실에 있는 그 의자랑 책상 몇 개만 좀 옮기는 거 좀 같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중간 피드백 해준 것들 내가 좀 읽어봤는데, 뭐 다들 그래도 만족하고, 또 일단은 보안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야기해 주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만족하는 편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다들 고맙고,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내가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이걸 녹화를 하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잘 못했어. 화면이 좀 크게 보여야 나중에 유튜브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편할 텐데, 뭐죠? 내가 하는 이 화면이 조금 작게 보였잖아요. 우리 그냥 균등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작게 보였을 텐데,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화면이 크게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뭐 지금도 그럴 거고, 나중에 내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볼 때도 조금 화면 크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캠을 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현재 지금. 왜냐하면 대면으로 해서 수업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어떤 성실함들도 내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실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최대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뭐 캠코더를 켜고 누구는 캠을 안 켜고 똑같이 수업을 하지만, 그거 제가 다 고려하고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그래도 적당히 하는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캠은 꺼놓고 뭐 여러분들 할 거 하는지, 뭐 사실 보면 알아요. 내가 그냥 딱 보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내 나름대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켜서 들어오고 어떤 친구들은 끄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고, 가급적이면 다들 똑같이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한테 수업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과제가 하나가 있어요. 과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수업 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악보 2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악보 2개를 보내드릴 텐데, 이제 두 곡이 되겠죠. A라는 곡과 B라는 곡이 있을 텐데, 이 A라는 곡과 B라는 곡을 듣고 음악 분석을 해보시는데요. 중점적으로 봐야 할,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그 주제는 뭐냐면, 두 다른 곡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낀 이 두 곡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어떤 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여러분들만의 분석 방식을 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분석할 때 접근했던 방식들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토대로, 혹은 여러분들이 듣고 느껴지는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공통점을 분석을 해서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오실 때, 대면 수업하러 올 때 제출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곡에 대한 공통점, 그러니까 각기 다른 두 곡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고, 분량은 글쎄요, 뭐 한 A4 용지 기준으로 했을 때
3-4페이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억지로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공통점을 찾다 보면 최소한 2페이지 이상은 될 거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그러니까 겉표지 빼고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발견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서 채우다 보면은 3-4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중간 과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기말 과제도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아직 바꿔는 안 드렸지만 음악 분석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는데 자, 이거는 A라는 곡이 있어요. A라는 곡이 있는데 각기 다른 버전으로 편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곡이에요. A 다시 A2 다시라는 느낌으로 편곡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곡에서 나온 이제 같은 곡에서 나온 두 곡이지만 다른 점이 있을 거잖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것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기가 되면 또 때가 되면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주에는 제가 두 곡에 대한 악보를 드리면 이거에 대한 음악 분석을 하시고 공통점 위주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요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네. 그 다음 주에 네. 종이로 가져가야 되나요? 그렇죠. 뽑아서 그냥 직접 제출하는 거예요. 아, 그 알겠습니다. 저기 이메일 이런 거 아니고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책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뭐 다음 주에 시험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좀 읊어드린다고는 했는데 일단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63페이지 그러니까 모드, 그 밖의 모드들을 그 밖의 스케일까지 해서 쭉 진도를 나갔었고, 여러분들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뭐 펜타토닉이라든지 홀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6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 66페이지 65페이지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와 텐션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들은 텐션도 있었고 뭐 다이아토닉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합쳐서 시작을 하는 단원이긴 한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6페이지로 넘어오면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 자, 제목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먼저 딱 그 타이틀만 보고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래. 우리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지난 학기 때도 이야기했었고 학기 초에도 우리 이야기했었고, 다이아토닉이라고 하면 본질 그대로 그러니까 그 조성 안에서 가지고 있는 코드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화음, 7화음을 쌓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이아토닉 코드,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세븐스 코드는 뭐예요? 말 그대로 7화음이에요. 7화음이죠. 1, 3, 5, 7 4개의 음으로 구성된 코드들, 다이아토닉으로 구성된 7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오선지를 보면 C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라고 해서 말 그대로 다이아토닉 3화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다 배웠었던 거니까 그냥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거고 그 이제 코드 진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된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에 칠음을 위로 추가하면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음에 칠음을 위로 추가하면 칠화음으로 이루어진 다이아토닉 코드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을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메이저 다이아토닉 1도 뭐예요? 1 메이저 7 맞나요? 코드 성질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도록 할게요. 1 메이저 7 맞죠? 그 다음에 2도는 뭐예요? 2 뭐죠? 2 뭐? 마이너 7입니다. 2 마이너스 7 3도는 마이너 7입니다. 3도 마이너스 7 4도는 메이저 7. 4 뭘까요? 메이저 7입니다. 4 메이저 7 그렇죠. 5도는 그냥 7. 자, 메이저 7과 그냥 7의 차이가 있겠죠. 6도는 6 마이너스 7. 7도는 7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플랫 5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C를 기준으로 했지만 조성이 바뀌어도 C가 되고 뭐가 바뀌어도 도수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메이저 7과 그냥 7의 차이는 우리 음정 관계에서 볼 수 있겠죠. 칠음까지의 거리가 장칠인 거는 메이저 7이고 칠음까지의 거리가 단칠인 거는 그냥 7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66페이지 하단, 즉 온음계 위에 3도씩 쌓아서 3개의 음으로 화음을 만들면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이고 4개의 음으로 화음을 만들면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입니다. 영어로는 트라이어드와 세븐스가 이름부터 명확하게 구분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아토닉 트라이어드와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를 통칭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 다이아토닉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세븐스일 때도 있을 거고 다이아토닉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삼화음일 때도 있을 거고 그게 좀 차이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응용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되는 어떤 그 용어들이나 챕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얼터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얼터드 같은 이야기들은 조금 포괄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아토닉이라고 나오는 것들도 그 상황에 따라 주어진 어떤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오른쪽 페이지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쌓여진 칠음이 한 종류가 아니라 메이저 7과 마이너스 7 두 종류라는 거. 근음과 장칠도 차이가 나는 거는 메이저 7, 단칠도 차이가 나는 거는 그냥 7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체크 1번 한번 해보면 다음 코드에 칠음을 쌓고 코드 이름을 적어보세요 되어 있어요. 자, 시미 라 붙어 있고 파 라 플랫 도예요. 자, 칠음을 쌓으면 미죠. 미 위치에 음표를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미에 플랫이 붙어 있는 조성이니까 파 라 플랫 도 미 플랫이 되겠네요. 그러면 F-7이라는 코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거 솔, 시, 레에 붙어 있는데 칠음을 쌓게 되면 솔, 시, 레, 파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파샵이랑 도샵이 파샵과 도샵이 있으니까 우리 칠음이 걸려진 파에는 솔실의 파샵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7음이 장7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솔실의 파샵 G 메이저 7이라고 우리 적어볼 수 있겠죠. 자, E 메이저 키에 대한 다이아토닉 조표로 사용해서 그리고 코드 이름 적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니까 한번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E 메이저가 아니라 E 플랫 메이저네요. 자, 그러면 조표를 사용하래요. 뭐뭐뭐예요? 시미라 맞죠? 시미라. 미파솔라 시도레. 그냥 뭐예요? 3도씩 쌓아 올리면 되죠? 자,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되겠죠. 조표를 사용해서 그리고 코드 이름을 적어보래요. 1도 뭐 2도 그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인 코드예요. 자, 뭐부터 시작했어? E 플랫부터 시작했네. E 플랫 메이저 7 파 라 플랫 도 미 F 마이너 7 솔 C 플랫 레 파 G 마이너 7 라도 미 플랫 솔이에요. 다시 라 플랫 도 미 플랫 솔 내추럴 A 플랫 메이저 7 C 플랫 레 파 라 플랫 그러면 B 플랫 7이 되겠네요. 도 미 플랫 솔 C 플랫 도 미 플랫 솔 C 플랫 C 마이너 7 마지막 거 레 파 라 플랫 도예요. 레 파 라도가 아니라 레 파 라 플랫 도네요. 그러면 D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번씩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의 도수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메이저 7, 2 마이너 7, 3 마이너 7, 4 메이저 7, 5 7, 그 다음에 6도 마이너 7, 그 다음에 7도 마이너 7 플랫 5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오른쪽 페이지를 가면 이번에는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다이아토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마이너 다이아토닉에서도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우리 스케일 할 때도 그 다이아토닉 할 때도 나왔던 건데 첫 번째 자연 단음계에서 벌어진 다이아토닉 그리고 두 번째 하모닉에서 벌어진 다이아토닉 그 다음에 멜로딕에서 벌어진 다이아토닉 이렇게 세 개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메이저까지 포함해서 4개를 그 기본적인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이아토닉들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벌어져 있는 스케일을 보고 벌려진 스케일을 보고 그걸 보고 내가 거꾸로 무슨 스케일에서 왔는지를 또 그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들을 보면 69페이지 자연단음계부터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지난번에도 우리는 한 번씩 설명들을 다 하는 것들이긴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단음계는 무조건 내추럴 마이너예요. 자연 단음계. 그러면 라, 시, 도, 레, 미, 파, 솔까지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거고 내추럴 마이너. 자, 3도씩 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 미, 솔, 시, 레, 파, 라, 도, 미, 솔, 시, 레, 파 이렇게 되겠네요. A 마이너에 자연 단음계이기 때문에 뭐 조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면 얘는 A-7, B
C의 파라 B 마이너 7 플랫 5가 되겠죠? 그리고 C 메이저 7 D 마이너 7 E 마이너 7 F 메이저 7 G7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스케일이 바뀌면서 화성도 바뀌는 걸 알아야 되겠죠. 하모닉으로 갈 때 뭐가 바뀌어요? 라시도레비파 솔샵 라가 되죠. 그러면 솔샵을 다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지 돼요. 솔샵 있어요? 있네요. 라도미 솔샵 솔 없고 도미 솔샵 레파라도 없고 미 솔샵 시레 솔샵 시레 파.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바뀐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바뀌어진 애들은 코드가 당연히 바뀔 거예요. 그럼 바뀐 애들만 A-7에서 7음이 바뀌었네요. 그럼 A 마이너 메이저 7 같은 거고 도미 솔샵 C 도미 솔샵 어그먼티드네요. 그러면 C 어그먼티드 메이저 7이죠. 메이저 7 E 마이너 7이었던 거는 E 7 G였던 건 G 샵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솔실의 파 디미니시 7이 되는구나. G 디미니시 7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 이거는 화음 중간에 있는 애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근음이 바뀐 애가 있어요. 근음이 바뀐 애는 G, 내가 이것도 잘못 썼다. G, 뭐 F 다 이렇게 똑같이 왔지만 바뀐 근음을 항상 써주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로마 그 이제 화음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은 7도 7이었잖아요, 우리. 7도 7이었던 얘긴데, 자, 얘로 바뀌게 되면서 화성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7도 디미니시드 7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7도가 변했다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앞에 반드시 샵을 해주셔야 돼요. 이래야 근음이 반음 올라간 거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멜로딕 마이너 상행으로 볼 때, 업스케일로 볼 때 솔의 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파샵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샵을 또 다 찾아줘야 되겠네요. 파샵. 파샵. 그러면 변화받지 않았던 2도, 뭐 4도, 6도들도 다 변화가 됐네요. 나머지 건 똑같고. 자, 시, 레, 파샵, 라. 시, 레, 파샵, 라면은 뭐예요? 그냥 B 마이너 7으로 변했을 거고 D 마이너 7이었던 게 D 7으로 변했을 거고 F 메이저 7이었던 게 F 샵 뭐가 돼요? 마이너 7 플랫 5가 되겠죠. 자, 근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 로마자로 뭐죠? 로마자로 표기할 때 6도 마이너 7 플랫 5지만 앞에 샵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7도도 마찬가지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겠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이 표가 69페이지에 있는데 잘 보세요. 69페이지에 있는 거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 69, 70, 71페이지까지 있는 것들을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 72페이지 연습 문제 한번 같이 보죠. 관련된 문제니까 함께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좀 이제 물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연습 문제 11-1번. F키의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가 아닌 것은 예지,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잠시만요.
72페이지 찾고 있습니다. 캠을 안 켜더라도 여러분들 따라와는 주셔야 돼요. 연습 문제 11-1의 1번. F의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가 아닌 것. 아야토닉 세븐스 코드요. 보기가 있죠. 우리 1, 2, 3, 4. 그 중에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가 아닌 것은 뭘까요? B 플랫 세븐이요. 그렇죠. 왜? 아니요. 네. 확신이 없었구나. 다. 네. 왜 아니라고 다시 생각했어요? C7이랑 헷갈려고 지금.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F키 조표 뭐만 들어가요? B 플랫이요. B 플랫 하나죠. 그럼 B 플랫 말고 다른 조표가 다른 검은 건반이 붙어 있는 코드가 나오게 되면 걔가 아닌 거잖아요. 아, 네. G-7 당연히 B 플랫 하나 들어가죠. C7도 당연히 도미솔 C 플랫이니까 B 플랫 하나 들어가고 F 메이저 네. 7은 뭐 조표 하나도 없지만 1도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고 B 플랫 7은 뭐예요? C 플랫, 레, 파, 라 플랫이에요. 그러면 라 플랫이 네.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네. 네. 다이아토닉에서 라 플랫이 나올 수가 없어요. F 다이아토닉에서는. 그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네. 자, 2번. 2키 다이아토닉의 세븐스 코드가 아닌 것은 유빈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잠시만요. 교수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면 자, 2키 다이아토닉의 세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키에서 나올 수 없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키는 그러면 내가 유빈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2키는 조표가 어떻게 돼요? E 메이저는 메이저요? E 메이저 키는 조표가 어떻게 돼요? 뭐뭐뭐 미- 붙어요. 어디에 붙어요? 솔샵 샵 붙는 순서 있잖아요. 네네. 네, 몇 개가 붙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개. 그렇죠. 네. 어디? FG 그다음에 C D요. 맞는데 순서대로 외우면 조금 더 쉬워요. 파도, 솔레, 파도, 라미시 솔레요? 이렇게 우리 붙는 것처럼 네네. 앞에서부터 4개니까 파도, 솔레 붙는 거죠. 네. 그러면 나와 있는 코드들 중에 파도, 솔레 말고 다른 게 샵이 들어가 있는 코드들이 있을까요? 라요? 그치. 어디에 라가 붙어 있어요? 라가 샵이 되어 있는 코드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잘 찾아왔어요. 잘 찾아왔고 보기에 있는 코드 4개들 중에 파도 솔레 말고 파도 솔레 라가 붙어 있는 코드가 하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B 메이저 7 코드가 지금 답인데 B 메이저 7 코드는 C, 레샵, 파샵, 라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샵은 이 키에서 나올 수 없는 키거든요. B로 시작했다라는 거는 5도인데 5도는 우리 뭐예요? 5도는 그냥 5도 7이잖아요. 근데 B 메이저 7이 돼버렸어. 5도 메이저 7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은
2번 B 메이저 7이에요.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천천히 찾아갈 수 있어요. 마이너로 한번 해볼까요? G 내추럴 마이너 3도의 세븐스 코드는 그러니까 G 마이너 스케일의 세 번째 코드는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추럴 마이너 세 번째면 무슨 코드가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일단 G 내추럴 마이너니까 솔라, 시 플랫, 도, 레, 미 플랫, 파, 솔이 되겠네요. 그러면 솔라, 시 플랫부터 벌어지는 화성이 될 텐데 시, 레, 파, 라가 되겠네요. 시 플랫, 레, 파, 라가 되겠죠. 그러면 B 플랫 메이저 7이 되겠네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세 번째 코드. 하나, 둘, 세 번째 코드 수식어가 메이저 7이네요. 이 하모닉 마이너 4도 마이너의 코드는 뭘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하모닉 마이너 미 파샵 솔라 시도 레미 이건데 그러면 미 파샵 솔라 라부터 시작하는 코드예요. 그러면 A 마이너 7이 되겠죠. 1도, 2도, 3도, 4도는 마이너 7이네요. 코드가. 그러면 A 마이너 7 이렇게 붙어볼 수 있겠네요. F샵 멜로딕 마이너의 세븐스 코드는 7도의 세븐스 코드. 그러니까 7도 7화음은 뭐냐? 이거예요. F 멜로딕 마이너면은 F샵 멜로딕 마이너면은 F샵부터 시작하는 스케일의 맨 마지막이 될 테니까 감 7화음이 되겠네요. 디미니시 7. 그러면 F샵 뭐가 될까요? 다시 죄송해요. F샵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이래요. 그러면 7도는 누가 될까요? 7음은 바로 반음 아래에 있는 애가 되겠죠. F샵에서 반음 아래가 되면은 누가 돼요? F의 위치가 되는데 F의 위치가 또 다른 이름으로는 E 샵이 되겠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E 샵 마이너 7 플랫 5가 되겠네요. 그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6, 7, 8, 9는 여러분들 지금 배웠던 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번씩 조금 더 쭉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73페이지에 있는 것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냥 복습하시는 겸 지금 했던 얘기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다뤘던 거다 우리. 74, 75페이지 텐션음의 구성 원리라고 되어 있네요. 텐션음의 구성 원리.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에서 텐션음의 구성 원리. 이거 우리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모두 다루기 전에 다이아토닉에 대해서 했었는데 도미솔, 레파라, 미솔시, 파라도, 도미시, 레파 이렇게 되어 있고 7화음이 있어야 텐션이 바로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7화음을 쌓아 올라가 봤어요. 자,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자, 메이저 코드예요. 다이아토닉 메이저 7, 2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5도 7, 6도 마이너 7, 7도 마이너 7 플랫 5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도씩 얹어서 우리 다이아토닉 텐션을 썼었죠. 1도에 쓸 수 있는 다이아토닉 텐션 뭐였어요? 상윤이 뭐였어요? 9하고 13입니다. 그렇죠. 9하고 13. 우리 이거 뭐 불과 얼마 전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9이랑 13이만 되죠? 11은 왜 안 돼요?
11은 왜 안 됐을까? 태연이 11은 왜 안 될까요? 종인이 11은 왜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우리 텐션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2도 아래로 하행했을 때 몇 도 차이가 나야 돼요? 장 2도요. 응? 장 2도요. 그렇죠. 자, 구음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레는 도랑 장이도가 되고 13음 라가 되는 이유는 라는 솔이랑 장이도가 돼요. 근데 11음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 미, 장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도 마이너스 7에 쓸 수 있는 텐션은 뭐뭔가요? 한나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어,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냥 네. 모른다고 얘기해 줘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쓸 수 있는 텐션은 우리 9음이랑 11음이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하기를 잘했네.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레파라도 9음이면은 미랑 11음이면은 솔이에요. 미, 솔인데 미는 레랑 장이도가 성립이 돼요. 솔은 파랑 장이도가 성립이 돼요. 그럼 13음은 미솔 시인데 시는 라랑 장이도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안 쓴다고 하네요. 자, 13음을 여기서 쓰지 않는 이유 뭘까요? 예은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13음 안 됐던 이유 아직 기억 안 나요? 상준이 네. 한번 기억하면은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코드의 성질을 바꾸는 텐션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자, 13음은 시예요. 시. 시는 5도 화음의 3음이에요. 근데 이 5도 화음의 3음은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레파라도 미솔 시 그러다 보니 솔 시 레파까지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도와 5도의 성질을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3도 몇 도만 쓸 수 있어요? 3도는 11음만 쓸 수 있죠. 미솔 시레 파 라 라에서 솔만 되니까 4도는 파라도미 솔 시 레 다 쓸 수 있죠. 그러면 9, 11, 13음 다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4도의 11음은 샵 11이라고 붙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하준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준이 잘 모르겠어요. 민정이. 네. 민정이 혹시 알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민정이도 모르겠어요? 아름이.
네. 아름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물론 카메라를 꺼놓고 있더라도 따라올 수 있게끔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카메라 꺼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지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우리가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끔 따라올 수 있는 준비는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냥 차라리 캠을 켜서 여러분들 그 수업에 들어오게끔 좀 유도를 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잠깐 놓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건데, 자 9, 샵 11,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샵이 붙었을까요?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지? 상윤이 루트, 이야기해봐요. 네, 루트하고 네. 증사도 관계여서 샵을 루트랑 붙여줘야 누구랑? 됩니다. 11음이랑. 증사도, 그렇죠. 증 11도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네, 기본적으로는 누가 돼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장구도 11도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증 11도기 때문에 여기다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샵 11이라고 해서 여기 직접적으로 샵이 붙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샵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거리에서는 이렇게 붙는 거는 아니에요. 자, 5도 7에 들어가는 텐션은 뭐죠? 솔시레파, 라, 도 안 되고 미. 그러면 9, 13 이렇게 되겠네요. 6도 7에 들어가는 텐션은 도, 미, 솔, 시, 레 이렇게 되겠네요. 9, 11. 시에서 라 되고 레에서 도 둘 다 장이도 거리가 되죠. 자, 마지막 거 시레파라 도에서 시 안 되죠. 그러면 미에서 레 되고 솔에서 파 되죠. 자, 얘는 10이라고 플랫 13이에요. 얘는 또 왜 플랫 13일까요? 아까 상윤이가 얘기했던 것 그거에 연장선상에 있어요. 연장선상에 있는데 증이었기 때문에 샵이 붙었대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왜 플랫이 붙었을까요? 기준 거리보다 짧아졌기 때문에 플랫이 붙었죠. 13음까지의 거리가 원래 뭐예요? 장을 기준으로 해요. 장음정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지금 13음까지의 거리가 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 줄었기 때문에 플랫 13을 붙이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밑에 나와 있는 체크 1번 2도 7에 가능한 텐션음 모두 적어보세요. 그럼 9, 11음 이렇게 적으면 되고 4도 메이저 7에 쓸 수 있는 텐션음 9, 11, 13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냥 적으면 안 되고 9, 샵 11, 13, 9, 샵 11, 13 이렇게 샵을 붙여줘야 되겠죠. 5도 7에 들어가 있는 텐션 9, 13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들 텐션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해서 범위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오늘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한번 다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에 좀 포함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이번 학기 때 뭐 했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시간
1권을 다루던 과정에 1권 후반부쯤에 첫 시간에 다뤘던 것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텐션이었어요. 텐션. 자, 지금 교재는 없지만 제가 그냥 그 시험에 보기 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예요? 지금 설명한 얘는 무슨 텐션이에요? 바로 다이아토닉 다이아토닉. 텐션이죠. 자, 다이아토닉 텐션이라고 전제 조건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이아토닉 텐션은 막 텐션상에서 내가 임의로 샵을 붙이고 얼터드, 소위 말하는 그 얼터드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찬이, 요거 없습니다. 안 되죠? 그냥 네. 우리 주어진 전제 조건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와 비교되게끔 텐션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겠죠. 자, 더 큰 포괄적인 텐션. 그 안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다이아토닉 텐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포함돼요. 그러면 이걸 포함하면서도 더 큰 범위에 있는 텐션은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안 되는 텐션을 되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 있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7이라는 코드에 텐션을 쓰고 싶어요. C 메이저 7이라는 코드에 텐션을 쓰고 싶으면 텐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은 뭐예요? 9, 11, 13음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레, 파, 라라고 될 수 있겠죠. 근데 텐션을 쓰려고 보니까 레에서 도 되고 파에서 미는 안 되고 라에서 솔은 돼요. 근데 파에서 미가 안 되잖아. 그러면 11음을 빼주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11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텐션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야 장의도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건 불변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장의도가 되게끔. 그러면 C 메이저 7에서 9, 샵 11, 13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도미솔시 레 파샵 라라고 텐션을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큰 범위의 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거예요. 그러려면 비교가 되려면 어떤 단어가 항상 있어야 돼요? 다이아토닉. 다이아토닉 텐션이라고 들어가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텐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얼터드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9, 10, 샵 11,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C 메이저 7에 이 음들을 추가했을 때 우리는 표기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표기했어요? 코드 표기. 연속 진행까지 다 적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C 메이저 9, 11, 13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C 메이저 13으로 적어주면은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속 진행에 포함되는 애는 이런 샵이 들어간 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적어줘야 돼요? C 메이저 7 있고 그 다음 9까지는 이어지네요. 9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바로 열고 샵 11, 1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혀 있는 코드를 얼터드 코드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얼터드라는 얘기 우리 많이 했었는데 다이아토닉과 약간 상반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C 메이저 9, 샵 11, 13이라는 코드가 나왔어요. 코드를 적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 도미솔시 레 파샵 라라고 적어주면은 또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되는 거. C 메이저 9, 샵 11, 13이라는 코드를 보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쫙 한번 펼쳐볼까요?
다 들어가는 애를. C 메이저 9이면은 도미솔 시레 파샵 라예요. 그러면 스케일이 도, 레, 미, 파샵, 솔, 라, 시, 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아는 스케일은 도레미파솔라시도면 도레미파솔라시도지 도레미 파샵이 들어가고 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보이죠. 일반적인 스케일은 아니네요. 이런 애들 우리 모드라고 의심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드라고 보이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얘는 C예요. 그런데 조성을 보다 보니까 샵 하나가 들어갔어요. 샵 하나가 들어가 있는 조성은 누구예요? 바로 G죠. G에서부터 C까지 거리 몇이에요? 숫자 4죠. 숫자 4에 해당하는 모드 이름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돌프 리. 리믹스 할 때 리. 실 리디안.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되네요. C 리디안 모드가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C 리디안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는 이라고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C 메이저 9 샵 11 13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유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연결돼 있어요. 음악이 화성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수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까지 하기보다 산수와 수학의 조금 경계에 있는 정도의 어떤 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눠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화성에서는 포함이 되죠.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수직적으로 쌓을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라인을 만들다든지 솔로를 한다든지 혹은 뭐 보이싱을 잡는다든지 편곡을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될 거고요. 앞서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학기 초에 했던 것들은 말 그대로 큰 덩어리의 텐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이아토닉 텐션과 비교를 했었죠. 그렇게 차이점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쭉 지나가다가 우리 이제 모드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었죠. 자, 모드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드의 목적. 우리가 모드를 배우지만 모드가 왜 사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모드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모드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 스케일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4가지 스케일이 있지만 그거에서 벗어나서 불규칙적인 음의 배치를 통해 그 안에서 또 다른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스케일을 찾기 위해서 발견해낸 것들이죠. 그거를 이제 조성 음악에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모드 순서, 메이저에서 나타나는 모드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아돌프 리믹스 에러 이렇게 제가 외우면은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아이올리안, 그다음에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이올리안, 그다음에 마지막에 로크리안까지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순서는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음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특성을 조성음악에 정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 모두의 뭐 발전, 그다음에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된 모드 20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에 관한 거는 이제 반음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들 이것을 얘기를 했었고, 모드 이름 악보 그리기, G 아이오니안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A 플랫 도리안이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시고요. 반대로 모드 확보를 보고 이름 구하는 것들, 펼쳐진 스케일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모드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이저 모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스케일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또 이야기했었어요. 누구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첫 번째 모드는 다시 메이저에서 파생된 모드들이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그 밖의 모드들은 누구로부터 파생이 됐어요? 지영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다빈이가 얘기해 볼래?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요. 그렇죠. 재즈 마이너 스케일은 뭐예요? 그러면 3도의 플랫한 거예요. 그렇죠. 3도만 플랫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자, 재즈 마이너 스케일도 어쨌든 어디서 약간 파생이 된 거긴 한데 바로 멜로딕 마이너에서 파생이 된 거죠. 멜로딕 마이너의 상행에서 가지고 온 건데 멜로딕 마이너 하행할 때 플랫을 붙여서 내려왔던 것들을 없애고 그냥 3도에만 플랫을 해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동일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것들을 우리 이제 재즈 마이너에서 파생된 모드들 그 밖의 모드들에서 우리 볼 수 있었고 모드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았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쭉 칸이 옮겨가면서 이제 반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기억을 했을 텐데 첫 번째 재즈 마이너,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리안하고도 플랫 9이라는 이름이었어요. 42페이지. 세 번째, 자 근음에 플랫이 붙은 채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그먼티드가 됐어요. 물론 프리지안이라는 거를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밖의 모드에서는 리디안 어그먼티드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거는 리디안 플랫 7, 다섯 번째는 믹솔리디안 플랫 13, 그리고 여섯 번째 로크리안 샵 2,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얼터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서와 의미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42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얼터드 스케일이 왜 얼터드 스케일이 됐는지 이 이명동음을 활용해서 비교했던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얼터드 스케일에서 이명동음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플랫 9, 샵 9, 샵 11, 플랫 13, 플랫 7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우리 텐션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샵 붙고 플랫 붙고 한 것들을 우리는 얼터드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만 구성된 스케일이 바로 얼터드 스케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46페이지는 코드와 모드의 관계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드를 보고 모드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모드를 보고 코드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C 리디안 방금 설명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었고 47페이지 C 마이너 메이저 13이라고 되어 있는 것. 코드를 봤을 때는 얘네들을 펼칠 줄 알아야 돼요.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애를 수평적으로 펼쳐주세요. 그리고 쭉 분석을 해보고 어떤 스케일에서 왔구나.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기본적인 재즈 마이너에서 온 거구나. 그러면 재즈 마이너 스케일에서는 마이너 메이저 13이라는 코드를 써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48, 49페이지에 보시면서 텐션음이 꽉 차 있을 때와 꽉 차지 않았을 때 91, 13이 다 들어갔을 때와 다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적어놓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반드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펜타토닉 뭐죠? 메이저 펜타토닉, 마이너 펜타토닉이 있고 메이저 펜타토닉은 4칠음, 마이너 펜타토닉은 2유금을 지워준다. 하지만 같은 조표상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지워지는 음은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유금 음계, 블루스 음계, 자연단 음계에서 2유금을 지우고 그러니까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가모도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죠. 5도를 가모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가모도를 추가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파름음계, 오음 반음 그 디미니시 스케일이 있었을 거고, 반음 온음 순서에 디미니시 스케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보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어떤 게 온음 반음인지 반음 온음인지에 대한 구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좀 쭉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코드 보고 텐션 음들 적을 수 있는 것들도 해보시면 되고, 복습 문제라든지 종합 문제 같은 거 다시 한 번씩 보시면 될 거고, 오늘 했던 유닛 60, 61, 뭐 62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학기 초에 했던 것들 다룬 거의 반복이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문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주에 우리 317에서 모여서 시험 보도록 하겠고, 10시에 딱 정확히 시작하도록 할게요. 늦지 않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과제 다 챙겨 오시고 다음 주에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보는 거 다음 주에 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오시고, 혹시 뭐 같은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시험인데 모르고 있다, 아니면 학교에 와서 보는 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좀 다시 이야기를 해서 다 와서 볼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각했던 친구들 누구누구죠? 지호까지는 내가 체크했어요. 지호는 바로 우리 들어온 거 내가 보고 체크했고, 잠시만. 저 이창우 들어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창우, 그 다음에 민정이, 그쵸? 민정이도 조금 늦었고, 연태, 성연태, 아까 내가 들어오는 거는 봤는데 조금 늦었죠? 그리고 아름이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늦었습니다. 오케이, 체크는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와서 보도록 할게요. 10시 전까지 317로 와주시면 돼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